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 계속되죠. 그래서 저희도 명절에 계속 정상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다뤄볼 기사는요. 건강보험공단이죠. 건보공단에서 청년 인턴 700명을 채용하겠다 해서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00명을 채용해 가지고요. 여러 채용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되면은 3월부터 전국에 이제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보면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이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700명 상당히 많이 채용하는데 대졸 수준 채용 공고 뜨면 이렇게 많이 안 뽑던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청년 인턴 5개월간이라는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청년 인턴 채용이 잘 보시면요. 5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렇게 딱 떠 있으면은요. 이거 정규직 전환 없는 그냥 체험형 인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걸 통해서 뭐 정규직이 전환되거나 여기에 채용에 뭐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또 누구나 지원할 수도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데 좀 공고를 하나 더 갖고 와봤는데요. 이어지는 기사로 제가 이제 번호도 좀 친절하게 매겨서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발리오라고 제가 공공기관 이 공개 채용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2017년 작년에 이 11월 달에 올라온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여기 보시면은요. 지원 자격 잘 보시면 똑같죠. 뭐 34세 이하까지고요. 그리고 지원 제한 대상이 있어요. 여기도 5개월간만 딱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인턴 수행기간 종료 전환 없음. 네, 그러니까 인턴하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청년 인턴 했던 사람 안 돼요. 그리고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에 가입된 사람 안 돼요. 그리고 가입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 돼 있는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 공기업이나 기업에 입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5개월 하다가 저 이제 안 해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되면 5개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완전히 실업자인 상태인 그 청년들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실업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약간의 제가 볼 때는 편법인데 이러한 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공기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는데 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거 좋지 않냐? 물론 좋은데요. 이걸 통해서 뭔가 계속 업무를 배우고 연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함정이죠. 제가 또 다른 연결되는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DPR이라는 곳에서 이 현대판 관노비 해서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 인턴 해서 이거 좀 다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5개월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일을 못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채용 담당자 가르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걸 어떤 걸 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갑자기 무슨 야근을 시킬 수도 없죠, 당연히. 뭐 왜냐면 인턴 직원인데 어떻게 야근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뭐 5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시키기 애매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배우기 되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도 나 몰라라 이런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 또 다룰 해외 취업도 다 이때 이명박 정부 때 다 도입된 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보시면요. 여기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배우고 계속 경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을 해보면서 이 공기관 좋네. 그러면서 그냥 공기업 외에는 본인의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거기에 딱 그냥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으로 꿈을 고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 인턴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기사는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자동차 산업 코리아 엑소더스 해서 국내 생산 비중 10년새 반토막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마 이 취업에 대한 상식이나 뉴스를 좀 많이 접하는 친구들은 최근에 이제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철수하겠다 하면서 나온 기사를 아마 좀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조선 산업과 더불어서 상당히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요. 관련된 산업이 정말 많은 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기아 자동차 1차 협력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대기업보다 매출액이 더 높은 곳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큰 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공장 확대라던가 뭐 생산 비중을 낮추고 있죠. 물론 글로벌 전략 차종 때문에 뭐 현지에서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여기서 지금 계속 다루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건요. 뭐 공장이 떠난다 안 떠난다 이런 거보다 보통 물론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 밑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요. 정말 글로벌 기업들 많고요. 외국계 기업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요. 이미 사실 여기서 일을 하면요. 뭐 중국이라던가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동유럽 쪽으로 지금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작년에 계속 그 현대기아 자동차 1차 협력사 쪽에 해외 주지원 가는 분들 교육을 계속 담당했었는데 대부분이 동유럽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남아 쪽에도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가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쪽에 취업을 하려면 이제는 해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슈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구나.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걸 조금 예측을 좀 해놓고 그런 걸 좀 더 취업에 준비하시면 유리하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기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동아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롯데 신입사원 공채 AI 시험관이 뜬다. AI는 인공지능이죠. 여기도 이제 롯데그룹이 올 상반기부터 이 AI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점수,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얼만큼 이 사람이 우리랑 적합한지를 보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 직무 적합도, 표절 이 세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합니다. 표절은요 이미 있었어요. 표절을 걸러내는 시스템, 뭐 키워드 패턴 출현 분석이니 뭐 무슨 핑거프린트 분석이니 하면서 이미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자연어업,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이 언어를 분석하는 게 좀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상의 부합도라든가 직무 적합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인재상에 반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겠죠. 그리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는 아마 저런 쪽일 거예요. 기존에 이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던 사람들의 공통점과 비슷한 사람. 아마 이런 걸 좀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 외에 확대하겠다. 이런 걸 밝히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마 SKCNC 에이브리를 한번 제가 이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도 에이브릴도 지금 그 IBM 왓슨 기반의 인공지능인데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IBM 왓슨으로 어떤 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기사들이 많아요. 거기 보시면요. 지금 기업 채용 도우미로 나선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런 채용 대행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얼만큼 자동화하는가가 앞으로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를 도입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뽑은 사람과 이 AI를 통해서 뽑힌 사람과를 아마 조금 차별을 둔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추적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아마 이런 AI가 뽑은 사람들이 괜찮다 또는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면 굳이 인력을 더 둘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금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지금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글을 썼는데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자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동아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군대식 신입사원 교육 애사심 관두고 싶어져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압적인 단체 생활 이거 또 다른 갑질 아니냐. 근데 또 안 맞는 사람 거를 필요도 있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기업 연수원에서 어떤 행포가 있었나라는 것들을 여기 좀 나왔는데요. 기업에 대한 맹목적 세뇌 교육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데리고 일할 사람인데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충성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막 여러 가지 그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 일단 반말과 욕설 이건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반말하고 욕설하고 지금 방송하는 저 때는 이런 게 아주 흔했죠. 그런데 요즘 시대 분위기가 어떤데 이런 거 합니까? 이거는 좀 아니더라고 저도 봅니다. 이건 횡포 맞아요. 이건 갑질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거 좀 이 기자분들이 아니 돈 주는 사람이 회장님 아닙니까? 대표님이 돈 주는데 대표님 일정에 맞춰야죠. 이거는 뭐 이건 좀 의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글쎄요. 뭐 저는 이건 좀 그렇고 취침 전 점호나 벌칙 이거 좀 아니죠. 이거 완전 군대죠.
굳이 대학 나와서 회사에까지 온 사람들을 이거를 뭐 점호하고 벌칙 주고 뭐 기합 주고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언제적 건데요. 이거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거 집체 교육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는 회사에 들어가면 약간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회사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좀 여러분들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 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신입사원을 연수원에서 교육시킬 정도 회사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냥 출근해갖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랑 이름 있는 거 그냥 표 하나 던져주면서 야 외워 이러면서 시작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0년 내공으로 K뷰티 채용문 뚫었죠 하면서 네. 에이블 CNC라고 미샤인가요? 네, 거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주간지, 경제 주간지 같은 데 통해 가지고요. 기업 홍보 기사를 많이 내요. 실제로 회사들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려고 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당연히 검색부터 하죠. 근데 검색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내가 못 찾지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아니 여기는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회사를 내가 왜 지원하지 이러면서 이런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기업들이요, 에이블 CNC 그러면 아는 사람들 잘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냥 미샤라는 브랜드가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회사들은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런 그 채용 전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기사들이. 그리고 뭐 대표님 이렇게 멋진 사진 하나 올리면서 대표님이 걸어온 길 아니면 뭐 글로벌 사업의 여태까지 발전 그 뭐 히스토리 이런 거 막 내거든요 기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요 관심 있으시면 꼭 보세요. 그리고 스크랩을 해두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취업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 잘 보면은요 작년에 입사한 이다혜 씨, 예, 아마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다혜 씨가 대중국 무역가 꿈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 뽑겠다. 예, 중국어로 매장이나 아니면은 업무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 대학 때 화장품 매장 알바 경험, 그러니까 무슨 메이크업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런 왓슨이나 뭐 롭스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일해본 사람들 우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사들 잘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쪽의 사람을 뽑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좀 적합하다 싶으면 지원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이런 그 롯데마트인데요. 한국경제에서 카페 같은 사무실 매일 강제소득으로 저녁 있는 삶에서 롯데마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에이블 CNC랑 롯데마트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플로이먼트 브랜드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롯데마트 붙을 정도면요. 뭐 홈플러스 이런 데 다 붙은 친구들이에요. 중복 합격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합격했으면 그중에 고르잖아요. 그럼 본인이 선호도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보통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용 브랜드를 높이려고 기업들이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롯데마트 만약에 여러 군데 중복 합격했는데 자율자석제 시차 출근제에 눈치 안 보고 밝아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좀 보시고 회사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저번 주 방송 때 디디 탐방이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기업 사진들 많이 있고 막 만나고 인터뷰하고 되게 길게 기사 썼던 거 있죠. 그거는 실제로 가서 좀 탐방해서 쓴 기사인데 여기 한국경제 기사들은 잘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자료를 받아서 그냥 쓴 것 같아요. 사진도 그냥 롯데마트에서 준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 그 워라벨에 대해서 이제 생각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율자석제다. 늦게 출근하면 자리 없어요. 서서 일해야 돼요. 시차 출근제 좋죠. 근데 시차 출근제 여러분들 이건 거는 보통 뭐 육아가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데 뭐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저 뭐 늦게 출근하려 이러면 이상하죠. 그리고 강제소등을 하겠다. 여러분들 강제소등 해줘. 노트북 전원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트북 다 배터리 있죠. 이런 거를 하려면 한 3시쯤 전기를 끊어야 돼요. 그 노트북 꺼지잖아요, 6시에.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롯데마트는 아닌데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의를 절대 낮 시간에 안 해요. 집중 근로 그래가지고 회의는 절대 시키지 않아요. 회의하면 혼나요. 그리고 퇴근할 때
이제 팀장님이 그러죠. 저녁 먹고 요 앞에 저기 스타벅스로 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회의 시작입니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겠고요. 뭐 롯데마트도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좀 만들었다 하면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동아닷컴에서 웹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저도 오늘 브런치 제가 포스팅하는 곳에 퇴사 말고 이직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왜 굳이 퇴사해야 되냐 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좀 포스팅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상당히 저도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신입 첫 주라서 신입사원 첫 주라서 힘들지. 아 팀장님 그래서 뭐 주말에 어쩌고 저쩌고 뭐 욜로가 어쩌고 뭐 장기자랑 막 얘기하죠. 하지만 예. 첫 주부터 퇴사하고 싶죠. 예. 첫 주도 아니에요. 빠른 사람 한 3시간 지나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 보통 본인이 출근을 한 그 주에 주말이 제일 위험해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 그때 퇴사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퇴사에 대한 고민이요. 여러분들이 진로 고민이 안 돼 있으면 퇴사 고민을 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 때 진로 그러면 진학 그러는데 대학생 때 진로 그러면 취업이거든요. 그러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잃어버려요, 길을.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이 정도 여러분들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조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온 기사는요. 청년 해외 취업 장밋빛 미래만 제시 음지에서 외면한 정부에서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평가 많은 K무브 취업처 현황 조사 보고서는 외면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해외 취업 관련된 건 상당히 많이 다뤘었죠. 계속 이거 너무 긍정적인 것만 나온다. 이런 업체들 이 지원금 때문에 너무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몇 번 좀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앞에 처음에 청년 인턴과 더불어서 이게 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 공단이나 뭐 이런 그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슬적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뭐 조건에 맞춰서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년 사실 바뀌어서 이게 좀 있는데 이게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취업은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1번이에요. 언어가 1번 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문화 그 이 수용 능력이 높아야 되고요. 현지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현재 나가면 상당히 본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고 일단 내보내는 식의 이런 프로그램은 좀 저는 상당히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취업 부분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결정하셔라 계속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이제 전문가 인터뷰가 살짝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에요. 예, 여기 그래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 박창규 이솔교육 박창규 대표 이 글로벌 잡센터로 나왔네요. 그래서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진로나 직무 설계하지 않고 나가면 만족도 떨어진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해외 취업도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제가 계속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뉴스 그리고 취업 상식 취업 지식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배러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